네, 그제밤 교통사고로 불이 난 전기차 소식 전해드렸죠. 당시 주변 시민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운전자를 어렵게 차에서 빼내 구조했다고 합니다. 양동훈 기자가 긴박했던 당시 상황 전해드립니다. 차에서 엄청난 높이로 불길이 치솟습니다. 운전자가 사람들 손에 겨우 끌려 나오고 동승자가 있는지 확인하느라 유리창을 더 부수는 모습이 보입니다.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는 운전자를 꺼내자마자 차에서 폭발음이 들렸다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폭발하고 조금 있다 또 폭발하고 또 폭발하고 만약에 그거 폭발을 전에 안 꺼냈으면 내가 봐선 장담 못해. 그 사람 죽었어. 캄캄한 밤 세종시 소정면 1번 국도를 달리던 테슬라 전기차가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가드레일을 치고 중앙선을 넘어간 차는 마주오던 SUV 차량과 충돌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불이 붙었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화상 환자 응급처치용 거주와 생리식염수통 등이 어지럽게 널려 있어 당시에 다급했던 상황을 짐작하게 합니다. 불타는 차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운전자를 꺼낸 건 주변을 지나던 시민들이었습니다. 구조에 참여한 일부 시민은 다치기까지 했습니다. 뭐 손을 다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창문을 다 뜯으면서 좀 급한 마음에 창문 맨손으로 다 뜯어가지고. 또 다른 화재 이야기 다뤄 보겠습니다. 이틀 전 부상의 한 고층 주차타워에서 큰 불이 났죠. 주차타워가 모두 불에 타고 바로 옆 오피스텔까지 번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는데요. 불이 커진 건 주차타워 외장재에 사용된 접착제 때문인 거로 보입니다.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서 좀 더 세밀한 규제가 필요하겠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거대한 불기둥으로 변한 주차타워. 외장재 대부분이 불에 타 내부가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알루미늄 복합 패널이 외장재로 사용됐습니다. 주차타워의 외장재인 알루미늄 패널입니다. 안쪽에 있는 접착제가 화재 확산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유리섬유 단열재를 얇은 알루미늄 판이 감싸고 있는 형태인데 내부 접착제가 불쏘시개 역할을 한 걸로 추정됩니다. 훈련성 재질인 알루미늄 판넬을 부착을 하려면은 접착제가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접착제는 대부분 불에 잘 탈 수 있는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화재의 취약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대형 화재 때마다 외장재 재질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고 있지만 접착제는 규제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합동감식단은 최초 발화 지점과 화재 원인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급식에 이물질을 넣어서 아이들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던 교사 박모 씨 기억하십니까? 유치원에서는 파면됐고 재판에 넘겨졌었죠. 당시 CCTV에는 급식에 무엇인가를 넣는 모습이 찍혔고 박 씨의 책상에서는 모기 기피제 성분이 검출된 약병이 발견됐는데요. 검찰은 재판 끝에 박 씨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반면 자신은 급식에 물을 넣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던 박 씨도 최후 변론을 남겼는데요. 교사로서 엄마로서 교직원에게 해가 되는 일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일 최종 결론 낼 예정입니다. 태움,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우고 또 태운다. 간호사 선배가 후배를 괴롭히는 악습을 뜻하는 은어죠. 들을 때마다 소름도 돋고 마음도 참 안 좋은데요. 심지어 꿈 많던 신입 간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당시 해당 간호사를 괴롭혔던 선배 간호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는데요. 어떤 이유였는지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에서 젊은 간호사가 태움을 당한 끝에 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재작년 11월 16일 병원 기숙사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신입 간호사 A씨. A씨 남자친구는 YTN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B 간호사가 사람들 앞에서 A씨를 공개적으로 혼내며 망신을 주고 볼펜으로 머리를 때렸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퇴근을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 같은 애는 필요 없으니까 꺼져라. 다 앞에 보고 있는 데서 선배는 볼펜을 던지면서 본인이 얼굴에 맞았다고. 실제로 경찰이 병원의 석 달치 CCTV를 분석한 결과 폭행이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B 간호사는 결국 폭행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 법원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이 섞인 경멸적인 표현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결국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폭력이 지도와 감독의 정당한 수단이 될 수는 없다면서 특히 의료계에서 은밀하고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태움과 같은 악패습 문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욕이나 폭행 초범이 보통 벌금형에 그치던 것과 달리 이번 실형 선고 자체는 이례적입니다. 좀 이례적이긴 하네요. 보통은 이제 벌금이나 이 정도 나오고 말거든요. 문제가 좀 재판부도 심각하다고 본 것 같긴 하네요.